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의 풍문을 알리게 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곧 공개가 될 텐데요. 반도체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역할도 하고 있고요. 우리 증시의 인덱스 역할도 하고 있는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IT주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타 하차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얼마만큼 잘 나와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효자 노릴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사실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또 이제 실적 발표하기 임박해서 또 증권가에서 시장 컨셉만큼 나오나라는 또 그런 얘기들도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물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제 역대급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어가 볼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일단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이제 이 반도체 부분이 실적을 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업황 자체가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앞으로 이런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이제 저점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 업황에서 뭐 가전이라든지 뭐 TV 이런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났었고, 서버 디램에 대한 이런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도 지금 성수기에 좀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가 자체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각종 투자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성수기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을 또 낼 수 있는 또 그런 기간이다라고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뭐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제 컨센보다는 조금 낮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최근에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아니, 역대급 호실적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역대급 호실적인데 주가는 역대급은커녕 지금 연중 최저치 7만 원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수준까지 왔을까 고민하실 텐데, 문제는 항상 주가가 한 6개월을 선반영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3분기 실적에 따른 주가 흐름이 아니라 3분기 이후에 낮아질 걸 걱정하고 주가가 먼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는 거 맞습니까?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3분기 때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그 흐름들이 이제 4분기부터는 좀 꺾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디램에 대한 업황 자체가 내년 2분기 쪽에 바닥을 좀 찍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됐을 때는 좀 다소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업황 자체가 6개월 정도를 좀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2분기 쪽에 이제 이런 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사실 이제 겨울 기간 때부터는 이제 적절한 가격에서 또 이제 매수를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투자 전략들이 아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제 뭐 가전이라든지 뭐 이런 고급 IT에 대한 이런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은 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금 단순히 조금 실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었던 부분들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들이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지금은 좋게 나와도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물음표가 좀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 실적을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실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실적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가 깊은 부분이고, 일단은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디램이라든지 뭐 이런 낸드 가격에 대한 그런 흐름들, 뭐 재고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업황 자체가 좀 예측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예민하게 좀 반영을 하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 도대체 얼마나 지속될까? 사실 최근에 시장이 밀리기 전까지만 해도 돌아오는 외국인이었어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계속 샀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는 계속 팔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발을 빼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같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반등은
삼성전자가 개별적으로 뭔가 호재가 나와서 반등이 이뤄질까요? 아니면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졌을 때, 외국인 들어올 때, 그때 삼성전자의 반등이 시작될까요? 아무래도 외국인의 좀 이런 수급이 들어올 때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 우리 상황입니다. 시장이 더 매력적이어야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쪽도 그렇고 빈메모리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쟁은 굉장히 좀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좀 TSMC의 점유율을 따라잡기 위해서 뭐 2나노라든지 3나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좀 발표를 진행을 한 게 좀 기사화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유율 차이는 조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이벤트를 바탕으로 오늘 사실 나오고 있는데도 시장이 그럼에도 좀 버티고 있어줘서 지금 양봉이지 만약에 오늘장까지도 많이 시장이 좀 좋지 않았으면은 오늘도 좀 어려운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 지분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동성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좀 나오게 되려면은 뭐 디램이라든지 뭐 이런 낸드 이런 업황이 엄청나게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뭐 중장기 전망으로 좀 봤을 때 내년 2분기 정도까지는 좀 힘들 것이다. 그 내년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뭐 특별하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보다는 좀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때 그럴 때 이제 저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좀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되는 것들을 좀 노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요. 아, 그렇죠. 부족한 상황이라서 차량도 반도체가 부족해서 찍어내지 못하고 있고 중국발 반도체 생태계 대혼란 때문에 이 중소기업들은 셧다운 위기까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궁금한 게 이렇게 반도체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2018년대에 이제 또 반도체 피크일 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때는 이렇게 좀 비슷한 업황이 형성이 되었을 때 증설을 좀 공격적으로 많이 진행을 했고 그때 이제 공급이 워낙 과잉으로 되면서 그때부터 좀 다운 사이클이 좀 상당히 좀 크게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리포트들 보시면 이제 2018년과 좀 비교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을 텐데 물론 지금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뭐 가격에 대한 그런 상승 폭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재고 부분들이 상당히 좀 타이트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는 2주, 뭐 길게는 이제 6주까지 버틸 수 있는 재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실 뭐 나쁜 흐름들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수요 부분에서 공급도 줄어들 수가 있는 상황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만 그의 바탕으로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전이라든지 고부가 IT 관련된 그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또 감소하는 부분들에 또 영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가 늘어나면 사실 공급 부종에 대한 그런 이벤트로 좀 주가가 많이 좀 이벤트가 발생이 될 텐데 지금은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요도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투자자들이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공급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거의 이제 반도체 쪽에 10% 정도 좀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시장이 얼마나 좀 활성화가 좀 잘 되는지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예상했었던 것만큼 이런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더라도 이런 가전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서버 관련된 이제 재고들을 얼마나 빨리 소진을 해주는지 그 부분들이 약간의 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공급과 이런 수요에 대한 변동성을 좀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국발 반도체 쪽은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뭐 셧다운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굉장히 이벤트가 되고 있는 뭐 전력난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제 뭐 생산을 좀 감축해라 이런 또 이제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들은 뭐 당연히 이제 반도체 전 공정에서 한 부분이라도 좀 문제가 생기면 어느 정도 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신흥국이든 우리든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져야 되고, 삼성전자 자체로 봤을 때는 반도체의 영향이, 악영향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부진하지 않고 힘들지 않구나라는 걸 확인시켜 줘야 될 텐데요. 네.
여기에 또 TSMC와 함께 지금 빈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이러한 노력을 내년에 결실로 보여줄 수 있을지 가격 전략까지 쭉 투자 의견까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가격대부터는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고 지금 여기 71,500원 라인은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횡보를 했었고 좀 나름대로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 라인부터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은 하시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에서 지금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방 자체는 그 밑에 이제 직전 박스 라인 상단 라인인 67,000원까지 좀 열어 놓으시고 분할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메모리 업황 자체가 내년 2분기에 좀 저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좋아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는 이제 배당을 좀 노리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애초에 삼성전자를 이제 뭐 하루하루의 그런 주가들로 좀 판단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모아가신다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라도 좀 반도체에 대한 그런 충격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돼서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67,000원 밑으로까지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더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다시 이제 갭을 만들면서 하락했었던 가격대의 시작 부분이 8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수익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뭐 2년, 3년 이상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직전 이 최고점 이상 돌파한 11만 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만 원으로 사실 삼성전자는 손절을 안 하시고 좀 계속 가져가셔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이제 제시는 드리지만 혹시나 가격 전략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6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내일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매일경제TV에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